네, 이번 시간에도 집합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699번, 자, 유형 1번입니다. 문제를 읽어봅시다.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보기를 읽어보면 이런 것이 있군요. 자, 집합의 연산에 관한 문제죠. 우리가 집합의 연산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떠올려 보셨습니까? 네, 합집합이 있고요, 교집합이 있고요, 차집합이 있고 여집합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칭차집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기본은 자, 이 4가지죠. 먼저 합집합을 볼까요? 합집합은 집합 A가 이렇게 있고 집합 B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전체 부분을 뜻합니다. 이걸 말로 써보면 어떤 원소가 있는데 집합 A에 속하거나 또는 집합 B에 속한다. 그죠? 그리고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죠? A 합 B 이렇게 쓰죠. 두 번째, 교집합은 어떻습니까? 교집합은 집합 A가 이렇게 있고 집합 B가 이렇게 있을 때 A와 B에 동시에 속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원소가 집합 A에도 속하고 and 집합 B에도 속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기호로는 A, 교, B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차집합은 뭔가요? 차집합은 집합 A가 이렇게 있고 집합 B가 이렇게 있을 때 어느 한쪽에만 속하는 걸 뜻해요. 이렇게. 자, 즉 원소가 있는데 집합 A에는 속하는데 and 원소가 집합 B에는 속하지 않는 경우죠. 그리고 이제 기호로는 A 빼기 B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집합은 뭡니까? 여집합은 자, 이렇게 집합 A가 있을 때 집합 A에 속하지 않는 부분을 뜻해요. 자, 그래서 어떤 원소가 X가 있는데 이 원소가 집합 A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호로는 어떻게 쓴다고요? A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대칭차집합은 뭡니까? 네, 대칭차집합이라는 것은 자, 이 차집합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인데요. 집합 A가 이렇게 있고 집합 B가 이렇게 있을 때, 자, A에만 속하거나 B에만 속하거나, 자,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집합 X가 있는데 집합 A에는 속하지만 and 집합 B에는 속하지 않거나, 이렇게 할까요? 여기는 자, 원소가 A 빼기 B에만 속하거나 or 자, 원소가 B 빼기 A에만 속하거나, 자,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기호는 별도로 없습니다. 기호는 별도로 없고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동그라미 2개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자, 뭐 어떻게 별로 나타내거나 이렇게 다양한 방식대로 나타냅니다. 다만 이제 정의를 해주죠. 자, A 빼기 B 합 B 빼기 A로 쓴다든지 아니면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빼는 방식으로 문제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설명이 있으면 아, 이 부분을 뜻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집합의 연산에는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봅시다. 집합 A의 원소는 1, 2, 4, 6이고요. 집합 B의 원소는 3, X, 이제 집합 B의 원소는 X인데 X는 3에서 5 사이인 정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3, 4, 5가 되겠군요. 그죠? 그 다음에 집합 C의 원소는 어떻습니까? 자, 집합 C의 원소는 X인데 X는 12의 양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12는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해서
1, 2, 3, 4, 6, 12 이렇게 6개죠. 그죠? 1, 2, 3, 4, 6, 12.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나타내 볼까요? 집합 A의 원소는 자 1, 2, 4, 6이고요. 집합 B의 원소는 자 3, 4, 5네요. 집합 C의 원소는 네 1, 2, 3, 4, 6, 12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펜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네. 조금 띄워서 이 정도로 써줍시다. 자, 집합 A가 이렇게 있고요. 집합 B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집합 C도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집합 A, B, C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값은 4니까 4를 여기 써줍니다. 그 다음에 자 B, C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값은 3이네요. 그죠? 그래서 3을 여기 써줍니다. 이렇게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집합 A와 집합 C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것은 1, 2, 6이죠. 그래서 여기는 1, 2, 6을 써주고요. 자, 남아있는 값을 보면 집합 B에만 속하는 것은 5고 집합 C에만 속하는 것이 12죠.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이래 놓고 자, 보기를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자, A와 B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걸 뜻하죠. A 교 B니까요. A와 B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죠? 네. 네. 4 맞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맞고요. 그 다음은 B와 C의 합집합. B와 C의 합집합은 이렇게 되죠. 그죠? 그죠? 아, 다 들어가는군요. 그래서 1, 2, 3, 4, 5, 6, 12 1, 2, 3, 4, 5, 6, 12 맞죠? 자, 2번도 맞습니다. 3번을 봅시다. 3번은 자 B교 C를 먼저 해야 되겠죠. B교 집합 C를 먼저 해보면 요만큼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집합은 자 3, 4가 되고요. 이것과 A의 교집합 자 이것과 A의 교집합은 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4만 나오죠. 틀렸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까요? A 합 B 자 A 합 B는 이만큼 아닙니까? 그죠? 이만큼 자 1, 2, 3, 4, 5, 6이죠. 그죠? 그것과 자 C의 교집합 하면 이만큼에 해당되죠. 그죠? 그래서 요만큼에 해당됩니다. 1, 2, 3, 4, 6 맞네요. 맞고요. 그 다음에 자 5번 A 합 B 합 C 이거는 세 집합의 합집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체를 뜻합니다. 이렇게 그죠? A 합 B는 이만큼을 뜻하고요. C는 이만큼을 뜻하니까 겹쳐지면 이 전체를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 2, 3, 4, 5, 6, 12 맞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네,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702번 볼까요? 다음 중 두 집합 A, B가 서로 소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서로 소라는 뜻이 뭡니까? 네, 이 서로 소라는 것은 자, 집합 A가 이렇게 있을 때 집합 B와 아무것도 겹치지 않는 이런 상태를 서로 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집합 A의 원소와 집합 B의 원소가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죠. 자, 그런 두 집합을 찾으면 되겠죠. 자, 1번을 봅시다. 집합 A의 원소는 x인데 x는 이런 방정식을 만족하는 값이군요. 자, 얼마입니까? 자, x는 마이너스 1이죠. 집합 B는 어떻습니까? 집합 B는 집합 B의 원소는 x인데 이 x는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을 만족하는 값이죠. 풀어보면 어떻습니까? x는 자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 겹치죠. 그래서 서로 소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아닙니다.
2번 볼까요? 자, 집합 A는 x가 6보다 크다 하는 것이고요. 자, 집합 B는 자, x제곱이 9인 원소죠. 여기는 7, 8, 9. 여기는 정수란 말도 자연수란 말도 없으니까 6보다 큰 모든 실수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3이거나 마이너스 3 아닙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자, 2번이 서로소인 거예요. 그렇죠? 3번을 봅시다. 3번은 자, x는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고요. b의 원소는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겹치죠 벌써. 그죠? 네, 안 되고요. 4번은 자, 집합 A의 원소는 짝수인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집합 B의 원소는 양의 약수가 2개인 자연수라고 했어요. 짝수인 자연수는 자, 2, 4, 6, 8, 10이 되는데 네, 짝수, 양의 약수가 2개인 자연수 여러 개가 있죠. 그게 뭡니까? 소수 아닙니까? 2, 3, 5, 7 이렇게 나눌 텐데 여기 있는 2가 겹치죠. 그래서 자, 서로소가 아니게 되겠죠. 자, 5번 역시 봅시다. 5번은 4의 양의 배수이고요. 자, A는 4의 양의 배수를 원소로 갖고요. 집합 B는 자, 7의 양의 배수를 원소로 갖습니다. 자, 그러면 공배수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28 같은 거 말이죠. 그죠? 28, 자, 56 등등인 자, 4의 배수도 되고 7의 배수도 되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소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이 702번 문제는 서로소인 것의 뜻을 알아보는 문제였죠. 서로소는 두 집합이 겹치지 않는 상태일 때 서로소라고 불러줍니다. 이해되셨죠? 네, 706번 봅시다. 유형 3번. 전체 집합 U는 자, 10 이하의 자연수랍니다. 그리고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자, A의 여집합이 이거고요. B가 이거랍니다. 이때 집합 A 합 B의 여집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군요. 자, 이런 경우 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풀어보면 좋습니다.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네, 1에서 10 사이에 있는 수 아닙니까? 1, 2, 3, 4, 5, 6, 7, 8, 9, 10이겠죠? 자, 집합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은 이거랍니다. 그러면 A의 여집합 뜻이 뭐였습니까? A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 2, 4, 6, 8, 10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 8, 9, 10이 있는데 거기서 A에 속하지 않는 것이 2, 4, 6, 8, 10이니까 A에 속하는 것은 뭡니까? 1, 2, 3, 4, 1, 3, 5, 7, 9죠. 자, 그러면 집합 A에 속하는 것은 뭡니까? 1, 3, 5, 7, 9고요. 집합 B는 자, 1, 5, 8, 10이니까 겹치는 것은 1, 5가 겹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1, 5를 쓰고요. 여기 3, 7, 9를 쓰고 여기에 자, 8, 10을 쓰는 거죠. 자, 그리고 A와 B에 다 속하지 않는 것은 자,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 묘사한 것을 자,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이고 A의 집합은 이거고 B 집합은 이거일 때 자, 이 상태를 묘사한 벤 다이어그램은 이거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 관계를 알아봅시다. A 합 B. 자, A 합 B를 구해 볼까요? A 합 B는 이만큼을 뜻하죠. 그죠? 이만큼을 뜻하는 게 뭡니까? A 합 B죠. 그것의 여집합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죠. 그죠? 그래서 주어진 A 합 B의 여집합 A 합 B의 여집합은 2, 4, 6 이렇게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709번 볼까요? 전체 집합 U는 1, 2, 3, 4, 5, 6, 7, 8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집합 이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이것도 앞에 있는 문제와 같이 이 문제의 상태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계산하기 좋습니다. 자, A는 짝수라고 했고요. 그죠? 전체 집합은 1, 2, 3, 4, 5, 6, 7, 8이니까 짝수만 골라보면 2, 4, 6, 8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 4, 6, 8 좀 띄었을까요? 2, 4, 6, 8이 되겠고요. 집합 B는 어떻습니까? 집합 B는 3의 배수라고 했죠. 그리고 전체 집합 안에 있는 3의 배수를 골라보면 이만큼이겠죠. 그래서 3, 6 이렇게 되겠죠.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자, A와 B에 동시에 겹치는 부분은 6이니까 여기에 6을 써줍니다. 자, A에만 있는 것은 2, 4, 8이 있고요. B에만 있는 것은 3이 있겠죠. 나머지 부분, 자, 전체 집합에서 이 값을 뺀 나머지 부분은 바깥에 있겠죠. 그래서 1, 5, 7은 바깥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이제 요걸 봅시다. A 빼기 C, A 빼기 B죠. A 빼기 B, 요걸 봅시다. 이거는 집합 A에는 속하지만 집합 B에는 속하지 않는 것을 뜻하죠. 그러면 어디입니까? 요 부분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248이죠. 248의 여집합을 물어보고 있군요. 그러면 나머지 바깥쪽 부분 아닙니까? 1, 3, 1, 3, 5, 6, 7 그죠? 그래서 답은 뭐다? 1, 3, 5, 6, 7 5번이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풀면 보고 풀리는 거라서 자,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712번을 볼까요? 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는 이거고 B는 이거 B는 따로 주어지지 않았네요. A가 이거고 교집합 A와 B의 교집합은 이거고 A와 B의 합집합은 이것일 때 집합 B를 구하시오. 이건 역시 이 문제 역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자, 여기 주어진 단서를 잘 통합시키면 집합 B가 금방 보입니다. 집합 A가 이렇게 있고요. 집합 B가 이렇게 있답니다. 자, A와 B의 교집합이 자, 3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36을 씁니다. 자, 그리고 자, 집합 A는 이만큼 아닙니까? 36을 제외한 나머지를 여기 쓰는 거죠. 36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여기 쓰면 여기는 1, 2, 4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A 합 B, 자, A와 B의 합집합이 1, 2, 3, 4, 5, 6, 7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나머지, 여기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를 여기 쓰면 이 조건을 충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쓰면 5와 7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1, 2, 3, 4, 5, 6, 7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집합 B에 해당하는 값은 이만큼 읽으면 되겠죠. 3, 5, 6, 7 그죠? 집합 B는 뭐다? 자, 3, 5, 6, 7을 자, 원소로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716번입니다. 그죠? 자, 두 집합 A가 이러하고 자, B가 이러할 때 자, A와 B의 교집합은 1, 2랍니다. 이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건 역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둘의 교집합이 1, 2랍니다. 그러면 이 1, 2라는 것은 집합 A에도 있고 집합 B에도 있어야 되겠죠. 집합 A를 먼저 살펴보면 자, 1, 3, A제곱 빼기 A니까 자, 여기에 자, 1, 2가 동시에 있으려면
얘가 2여야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빼기 a는 2다 이렇게 쓸 겁니다. 자, a제곱 빼기 a 빼기 2는 0으로 바꾸어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a-2와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a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죠. 자, 이때 케이스를 나눕니다. a가 2라면 이라고 케이스를 나누죠. 그러면 집합 a는 어찌됐든 자 1, 2, 3을 모두 원수로 갖는데 집합 b는 어떻습니까? 집합 b는 여기에 2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2를 집어넣으면 3이 되고요. 2를 집어넣으면 4가 되고요. 2를 집어넣으면 5가 되죠. 그래서 집합 b의 원소는 자 3, 4,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집합 a와 집합 b의 교집합이 어떻게 됩니까? 3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제의 조건에 반하죠. 그죠? 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안 되네요. 그럼 두 번째는요. 자,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어떠냐?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집합 a는 여전히 자 1, 2, 3을 원수로 갖겠지만 집합 b는 여기 a 값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 자, 여기는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 0이 되고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0, 1,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겹쳐지는 범위는 a 교 b의 범위는 1, 2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교집합이 1, 2다. 요거 만족하죠? 자, 그래 따라서 상수 a 값은 얼마입니까? 네,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상수 a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유형 7번. 자, 721번을 봅시다. 전체 집합 U의 봉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그죠? 자, 집합의 연산에 관한 성질인데요. 자, 생각은 대체로 벤 다이어그램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을 볼까요? 자, 전체 집합 U가 있어요. 그리고 집합 A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전체 집합에서 A의 여집합, A가 아닌 원소들이 있는 곳이죠. 자, 여집합을 빼면 어디가 나옵니까? 네, 전체 집합에서 자 A가 아닌 부분을 빼면 자 집합 A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죠? 두 번째 2번을 볼까요? 집합 A가 이렇게 있어요. 자, 집합 A의 여집합과 집합 A의 교집합.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집합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의 모임이죠. 그죠? 이것과 집합 A에 A가 겹치는 부분은요. 없죠.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집합이 맞죠. 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 A는 전체 집합의 여집합에 속한다. 부분 집합이다. 이런 뜻이죠. 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뭡니까? 전체 집합이 있을 때 이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전체 집합의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에요. 그래서 집합 A가 공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하는데 A가 공집합이면 모르겠지만 문제에서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 B라고 했으니까 집합 A가 공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렸다. 자, 답이 3번이겠죠. 자, 4번을 볼까요? 자, 4번은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랍니다. A가 있는데 A와 A의 여집합
합집합이라고 하면 뭡니까? 네, 전체 집합이 되죠. 그래서 자, 이만큼이 전체 집합이 되는 겁니다. 전체 집합과 A의 교집합은 뭡니까? 네, A만큼 겹쳐지지 않겠습니까? A가 맞죠? 자,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A 교 B, 자, A 교 B 교집합은 자, 합집합에 포함된다. 네, 그러하죠. 네, A가 있고 자, B가 있을 때 교집합은 이만큼 아닙니까? 그죠? 합집합은요, 이만큼 전체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함되는 게 맞죠. 그래서 자, 이건 맞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이런 문장, 이런 이제 집합 기호로 되어 있는 것을 의미 단위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서 이해하시면 자,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고 대부분은 당연한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호들이 많을 때 겁내지 마시고 하나씩 풀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 보시고 자,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725번 볼까요? 전체 집합 U의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자, A와 B의 교집합이 집합 B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요 기호, 요 식을 해석을 하면 잘 풀릴 것 같은데요. A와 B의 교집합이 B다라는 겁니다. 자, 집합 A가 이렇게 있고 집합 B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둘이 겹치지는 부분이 전혀 없다면 A와 B의 교집합은 어떻습니까? 네, A와 B의 교집합은 자, 공집합이 될 것이고 공집합은 집합 B와 같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는 자, 이런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일부 겹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일부 겹치는 경우는 자, A와 B의 교집합은 요 부분이죠. 그죠? 그죠? 자, A 교 B는 어떻다? 자,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집합 B는 어디입니까? 이만큼 아닙니까? 같지 않죠. 그죠? 집합 B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일부 겹치는 경우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경우 집합 A가 집합 B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A 교 B 자, 교집합은 요 부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집합 B는요, 이만큼이겠죠. 같지 않죠? 자, 그래서 3번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4번은 반대로 집합 B가 집합 A에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A 교 B는 자, 요 부분을 뜻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집합 B도 요 부분이니까 같네요. 그죠? 네. 자, A 교 B가 집합 B라는 것은 결국 뭐다? 집합 B가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것의 다른 말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걸 읽고 요거군이라고 떠올리셔야 됩니다. 떠올리는 방식에는 그냥 외워도 좋지만 까먹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 네,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을 해본다. 자, 이런 것은 자, 포함 관계에 있는 것인데 이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집합 B가 집합 A에 쏙 들어가 줘야 겹치는 부분이 집합 B가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1, 2, 3, 4번 중에 4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우리 보기를 봅시다. 자, 1번을 봅시다. A 합 B가 자, A랍니다. 자, 이 경우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이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집합 B가 집합 A의 부분 집합일 때, 자, 이게 성립할까요? A와 B의 합집합은 이만큼이죠. 그죠? 네, A와 같군요. 네, 맞습니다. 그죠? 두 번째, A와 B의 합집합은
이만큼이죠. 그죠? A의 부분 집합이다. 자, 지금 A와 B가 A 합 B가 A와 같기 때문에 부분 집합이라고도 해도 되죠. 그죠? 네. 부분 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집합에 자 속하기도 하고요. 이 속한다는 데는 등호도 있는 거죠. 등호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진부분 집합할 때 배웠죠, 그죠?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때가 뭡니까? 진부분 집합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등호가 성립한 자 부분 집합은 이렇게 등호도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A 합 B가 자 A에 속한다. 예외적이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얘도 맞습니다. 3번을 봅시다. A 빼기 B가 자 공집합이다. 집합 A에서 집합 B를 빼면 네 이렇게 반지의 링만큼 이런 부분이 남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자 공집합은 아닙니다. 그죠? 틀렸네요. 자 4번을 볼까요? 자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에 속한다. A의 여집합은 이 바깥쪽 부분이죠. 그죠? A 여집합은 B의 여집합에 어떻습니까? 속하죠. 네, 작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바깥쪽이 그죠? 맞죠? 자, 이거는 자 바로 자, 이렇게 A, B 여집합을 떼고 부호를 바꾸고 이제 이렇게 포함 관계를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떼고 자리 여기 포함 관계를 바꾼다라고 하면 더 직관적으로 빨리 알아볼 수 있죠, 그죠? 네,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5번은 어떤가요? 자, 5번은 자, 이 자체로 벤 다이어그램을 읽을 수도 있고요. 자, 우리가 아직 이제 문제에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A 빼기 B가 무엇과 같았죠? A 교 B의 여집합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A의 여집합 빼기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 교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어서 이쪽은 C가 없어지겠죠. 이렇게. 그죠? 자, 이건 뭡니까?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자리를 바꾸면 B 교 A의 여집합이 되고 결국 B 빼기 A로 간략화시킬 수 있죠. 즉, 자, 요 말은 뭐다? 요 말. B에서 A를 뺀 값. 집합 B에서 집합 A를 빼면 아무것도 안 남죠. 그게 뭐다? 공집합이다. 그죠? 공집합이 맞죠, 그죠?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계산 과정도 익히셔야 됩니다. 공부를 해보니 벤 다이어그램으로 95% 정도까지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복잡한 식 같은 경우에는 벤 다이어그램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산의 성질을 통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 생각보다 조금 필요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자 맞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자,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유형 구분을 볼까요? 자, 728번 자 봅시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자 이걸 만족시키는 자 집합 X의 개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 관계를 볼까요? A와 X의 교집합은 X이다. 자, 요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상상을 해보면 이런 상상이 되겠죠. 집합 X가 있고 집합 A가 자 이렇게 있어야지, 즉 집합 X가 집합 A의 부분 집합이어야지 요 관계가 성립하죠. 자, 요것은 이거 즉 뭐다? 집합 X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다. 자, 그리고 요건 뭡니까? A 빼기 B라는 집합과 X의 합집합은 X이다. 자, 이 말로부터 이렇게 할 수 있죠.
A 빼기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과 X를 보면 자 합집합이 X니까 이런 관계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집합 A 빼기 B라는 집합과 X의 집합의 합집합은 이 전체가 될 것이고 이것은 즉 X와 같다. 즉 이 말은 자 이런 벤 다이어그램이어서 A 빼기 B라는 차집합이 집합 X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겹쳐서 얘기를 해보면 A 빼기 B라는 집합은 집합 X의 부분 집합이고 집합 X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겹쳐서 그려보면 A 빼기 B가 안에 들어있고 집합 X는 바깥에 있고 집합 A는 자 이렇게 있고 여기 어느 부분인가 집합 X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올려놓고요. 자 A 빼기 B를 구해볼까요? 자 차집합은 자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걸 찾아봐야 되겠죠.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거 일단 16 이만큼 빼면 집합 B도 집합 A 부분 집합이군요. 자 70, 7, 10, 13이 남죠. 여기가 7, 10, 13이 남고요. 자, 그 다음에 집합 A는 뭡니까? 1, 4, 16 이렇게 남아있죠. 그죠? 자, 그러면 집합 X는 이거는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고요. 그죠? 자, 얘가 집합 X의 부분 집합이니까요. 얘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데 1, 4, 6, 16은 선택지가 있죠. 선택하든지 말든지 선택하든지 말든지 선택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집합 X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구했죠. 기억나시죠? 그죠? 선택지가 있으면 뭐다? 2가 3개 있으니까 2의 세제곱 즉 집합 X는 자 집합 X가 될 수 있는 것은 총 8개가 있다는 거죠. 7, 10, 13은 반드시 가져야 되고 1, 4, 16은 가지거나 갖지 않거나 이렇게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자 부분 집합의 개수를 이용해서 자 8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733번 봅시다. 전체 집합 U는 의 원소는 X인데 X는 9보다 작은 자연수랍니다. 그러니까 뭐죠? 1, 2, 3, 4, 5, 6, 7, 8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빼기 B는 자 6, 7이고 B 빼기 A는 3, 4 그리고 A와 B의 교집합이 5일 때 자, 이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이라고 물었네요. 그죠? 자, 그림을 그려볼까요? A 빼기 B가 6, 7이라는 것은 A에만 포함되는 것이 6, 7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6, 7이 올 거고요. 그 다음에 B 빼기 A가 3, 4라는 것은 B에만 포함되는 거죠. B에만 포함되고 A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골라보면 3, 4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이 5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가 5가 되겠군요. 자, 그리고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 8이니까 나머지 숫자를 바깥에 써주면 1, 2, 8을 써주면 되겠죠. 네, 이 숫자는 여기 갖다 놓을까요? 네, 이렇게 씁시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까지 묘사한 것을 이까지 묘사한 것을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었죠. 그 다음에 이걸 볼까요? 자, 우리가 드 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뭐와 같습니까? A 합 B의 여집합과 같죠. 자, A 합 B가 이만큼 아닙니까? 그죠? 자, 이만큼의 여집합은 어딥니까? 이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 2, 8이 이제 답에 해당되겠죠. 1, 2, 8. 모든 원소의 합은 11이 되겠죠? 네, 이해되시죠? 답은 1번.